면적은 5,000평 정도 되고요. 1년 생산량이 6천만 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억 정도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1925년 창업 이래 자그마치 100년째 막걸리를 빚어오고 있다는 이곳. 비록 공장의 외형은 180도 달라졌지만 누룩을 배양하는 제조 방식만큼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요. 막걸리 공장에 막걸리 만드는 저 밀가루 가져왔어요. 25톤 정도 돼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들어와요. 아, 25톤씩이요? 네. 오로지 누룩을 위해 입고되는 밀만 매주 50톤 규모라고 하니 전체 생산량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잠시 후 출근 시간. 미생물을 다루는 곳인 만큼 누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위생 관문을 거쳐야만 출입을 허락받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막걸리 생산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전처리실. 공장을 횡단하는 기다란 파이프가 눈에 띄는군요. 자, 생산 시작하겠습니다. 곧바로 파이프와 연결된 기계 설비를 가동시키는 작업자. 막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룩을 만드는데 그 누룩을 만드는 지금 첫 공정입니다. 이게 밀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밀을 쪄주는 기계입니다. 증작이라고 하는데 일로 밀이 들어가서 이 기계 안에서 스팀하고 수분하고 같이 섞여서 밀이 쪄집니다. 그러니까 밀을 옮겨와서 찌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을 거쳐오는 동안 이미 작업이 완료됐다는 얘긴데요. 이번엔 무슨 작업일까요? 저희가 종균을 비벼야 되는데 그 비벼지는 과정에서 이게 입자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야지 잘 비벼지기 때문에 저희가 채로 걸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곱게 걸은 밀을 교반기에 넣어주고 추가로 한 번 더 가루를 넣어주는 작업자. 백국균이요. 누룩을 만드는 이 공정에서 쓰이는 균들인데 아, 그건 그것도 곰팡이 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여러 균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 백국균 단일 종균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온도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따라서 막걸리 맛이나 향과 이런 품질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특화된 종균이 이 백국균이기 때문에 그 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밀가루 찐 거에다 섞어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워낙 환경에 예민한 종균이라 쉽게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이 종균들을 생산 규모에 맞게 증식하고 배양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곳은 누룩을 키워낼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제국실입니다. 여기 안에 엄청 덥네요. 예, 30도 정도 됩니다. 습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체감 온도는 아마 30도 이상이 될 겁니다.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스테인리스 소재로 설계된 공간. 원료가 투입되는 과정 역시 자동화 설비로 진행됩니다. 단일 입국 생산량으론 국내 최대 규모라는 제국실. 한 번에 생산하는 양만 무려 16톤 규모에 이릅니다. 최대한 사람이 없이 기계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 외부적인 다른 요인들이 균 같은 것들이 침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작업자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죠. 온도하고 습도하고 안 맞게 되면은 세균 증식이 안 돼서 이 입국 과정 이 밀가루를 다 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너무 한 곳에 몰려 있거나 고르게 펼쳐지지 않았다면 그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때문에 발효 작업이 진행되는 사흘 동안 계속해서 누룩을 섞어주고 뒤집어주고 살펴봐야만 한답니다. 그 사이 제국실 밖에선 쌀 막걸리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저 사이로에서 넘어온 쌀을 불리면서 세척하는 과정이거든요. 불려야 이제 쌀이 잘 쪄지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발효하고 찐 쌀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불려놔야 쌀이 꼬들꼬들하고 잘 푹 익어서 맛있는 술이 완성됩니다. 저희가 오늘 할 양은 16톤 되거든요. 16톤이요? 네,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네요. 엄청나게 해야죠.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쌀을 씻는 데만 2시간이나 걸린다는데요. 그렇게 깨끗하게 잘 씻어낸 쌀은 탱크 아래쪽 통로를 통해 곧바로 다음 공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척 탱크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옆 증자기를 향해 이동하는데요. 마지막 쌀알까지 빠져나간 걸 확인하면 작업자도 불이 나게 그 뒤를 따라가는데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 속을 확인해 봅니다. 이게 1시간씩 찌고 있거든요. 이게 생쌀보다 쌀을 쪄줘야 효모도 잘 먹어가지고 분해를 잘해서 발효가 잘 되고 있습니다. 쌀을 얼마나 잘 씻었으면 반질반질 윤기가 흐릅니다. 설비 끝자락에선 냉각기를 지나며 뜨거운 온도를 한김 식혀주는데요. 그렇게 쌀 막걸리를 위한 고두밥까지 완성되면 이제 양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발효실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선 총 3단계의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밑술이라고 부르는 주모 발효인데요. 이틀간 주모 발효가 무사히 끝나고 나면 1단과 2단 추가 발효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2단 발효 단계에선 주 원료인 쌀이 투입되면서 막걸리의 맛과 향이 더욱더 풍부해진다는군요. 하지만 발효가 끝났다고 해서 쉽게 생산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분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일단 먼저 샘플을 뜨고 아침에 확인 한번 해보자. 저희들 분석이 끝나면 이제 생산이 정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 이게 품질팀에서 오케이가 나야지 생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 분석을 해서 오늘 하루 생산이 괜찮다라고 판정을 내려줘야 생산이 진행되는 구조라서. 매일 아침 어김없이 돌아오는 품질 보증팀의 냉철한 평가. 이 제품은 3일 정도 된 제품이고요. 저희들이 문을 열었을 때 움직이는 게 보이시잖아요. 뽀글뽀글하는 거. 예. 제품이 잘 올라와줘야 저희가 발효가 잘 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육안으로 보기엔 문제없이 잘 발효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낼 품질팀이 아니죠. 준비해온 통에 탱크별로 빠짐없이 시료를 채취한 뒤 곧장 사무실로 복귀하는데요. 각종 검사 장비들로 가득한 품질 보증팀의 사무실. 급사 실험실을 방불케 하는군요. 확인해야 하는 검사 항목들도 한두 개가 아닌데요. 매일 하고 있는 검사지만 당연히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검사는 알코올 함량을 확인하는 건데요. 결과를 기다리는 찰나의 시간이 어쩜 이렇게 긴장될까요? 지켜보는 저까지 조마조마합니다. 11.5에서 12.5인데 그 사이 수치에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가져온 막걸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데요. 막걸리가 이제 발효가 끝나서 이제 효모가 한 10억 마리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있는지 없는지 이제 효모를 보는 이제 현미경 검증을 하는 겁니다. 아, 10억만이요? 네. 효모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이 높아지는 거니까 효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코올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무작정 높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10억 마리가 적당한 거예요? 네. 효모가 잘 살아 활동하고 있는지 그 생사 여부를 일일이 세는 작업.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나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좀 생긴 게 효모입니다. 실험할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개수를 이제 세가지고 계산식에 대입을 해서 이제 결과값이 나옵니다. 저는 일단 타원형인지 땅콩인지 구분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네요. 예. 그럼 결과 나오는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좀 불안하죠. 이게 뭐 제가 원하는 만큼
네, 결과값이 나오는지 들어올까? 네, 좀 긴장도 되고 그렇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맞게 나왔나요? 네, 이번 다행히도 네, 저희가 원하는 수치 정도로 나와가지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막걸리를 챙겨들고 홀로 탕비실을 찾은 상엽 씨. 실험하고 남은 액으로 권능을 통해서 적합한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는 대로 관행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자 일단 1일차고요. 그다음에 1일차 중에서 1번 1차로 확인했을 때는 뭐 거품이나 이런 곳에서 특이사항은 없는데 일단 눈으로 먼저 살피고 냄새를 맡은 다음 입안에서 맛을 음미하는데요. 새콤하고 괜찮네, 간장은. 분명히 지겜이 아까 봤을 때는 좀 거친 느낌이 있어서 근데 심 같은 거 하나도 안 느껴지는. 아 그래요? 그럼 힘이 다 빠졌나? 근데 분석값은 다 뭐 정상입니다 지금. 확실히 상능은 정상적으로 다 사가는 것 같고. 아직 희석한 게 아니라서 도수가 높을 텐데 말이죠. 다들 술이 세신가 봅니다. 많이 드셔도 돼요, 근데? 원래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많이 마시는 양은 아니고 네. 이러고 이제 업무 다 진행하다 보면은 네. 이제 취할 정도까지 마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일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술을. 원래 술을 좀 즐겨 마시는 스타일이라서 아, 막걸리를요? 막걸리를 제일 좋아하지만 다른 술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아, 막걸리를 되게 이렇게 네. 잠깐 맛드셨어요. 이제 각자 평가 소견을 작성하는데요. 품질을 보증하는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엔 생막걸리 언제 마셔야 제일 맛있나요?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생산하고 나서 4일부터 7일까지가 가장 맛있습니다. 잠시 후 품질팀의 생산 승인이 떨어지자 곧바로 가동되기 시작한 생산 라인. 이곳 공장에선 발효 설비 완전 자동화를 통해 시간당 3만 병을 생산하고 하루 평균 15만 병을 출고한다는군요. 이번엔 수출용 막걸리들이 나란히 줄지어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는 생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미생물이나 효모가 존재를 해서 지속적으로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유통기한이 30일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수출용이나 지금 내수용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일반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액을 살균을 하고 그리고 병이나 캡을 살균을 하면서 내부의 미생물 증식을 완전히 억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이 유통기한이 1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한 병의 막걸리가 오늘 밤 누군가에게 한 모금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제국실 청소 중이군요. 아래층, 2층 다 합쳐서 거의 1톤 정도는 뒷증거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날 하루는 그냥 이제 청소해야 되는 걸로. 누룩이 막걸리 맛을 좌우하는 만큼 제국실을 청소하는 일 또한 막걸리 공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석구석 쓸고 닦고 누룩 찌꺼기를 치우고 나면 이번엔 또 다른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물 청소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제 젖으면 춥기 때문에 철저하게 백국균 단일 종균만을 위한 공간이라 행여나 놓치는 빈틈은 없는지 꼼꼼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청소할 부분이 보이나요? 가까이 보면 보여요. 이 밑에만 이렇게 천장하다 보면 한 2-3시간. 게다가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청소해야 하니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그렇게 한참이나 더 기다리는 끝에 드디어 청소 작업이 끝난 것 같은데요. 아직 날이 찬데 사우나를 다녀온 듯 땀으로 샤워를 하고 나온 종흠 씨. 제가 무심코 마신 막걸리 한 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수고가 담겨 있었군요. 만들 때 제 가족, 제 친구들이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세포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